가기 무서워요 라면서요. 하지만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발화 아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아이, 그리고 기능이 낮은 자폐 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불안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가 어떨 때 불안을 느끼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무발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저랑 수업도 잘하고 센터에 잘 오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겠다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센터 입구에서부터 안 들어오겠다고 우는데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그때 어린이집 방학을 하면서 일상의 루틴이 완전히 깨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올라가면서 잘 하고 있던 센터 수업도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많이 불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억지로 데리고 제가 들어오기보다 아이와 함께 센터 입구에 앉아서 5분 정도 그래 내가 기다릴게 하고 이제 같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좀 불안이 가라앉자 저와 같이 잘 들어와서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불안하면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이만의 어떤 특정 행동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처럼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거나 자기 머리를 벽에 박는 자해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불안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어느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기 직전에 갑자기 온몸을 바들바들 떨거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거나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특이한 소리를 낸다면 또는 갑자기 아픈 척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한다면 아니면 그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면 이건 모두 말 대신 몸으로 나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라고 외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을 불안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보이면 보호자는 여기에 맞춰서 미리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불안에서 오는 행동이라면 아이의 행동을 억제했을 때 아이는 불안에 대한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안의 신호는 바로 예기치 못한 아이의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아이한테 생리적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불안의 신호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가 불안해할 때 우리 부모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아이의 행동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안정부터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안정되면 무엇이 불안을 일으켰는지 파악한 후에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자해나 공격성 같은 격한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은 당황해서 힘으로 맞거나 야단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이 난 방에서 탈출하려는 아이의 문을 가로막는 것과 같아요. 이때는 아이의 행동을 억누르기보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 그 자극이나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진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는 아이가 언제 그런 불안을 느꼈는지 그 상황과 전조 증상들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안정을 찾고 나면 방금 전 어떤 자극이 아이를 그렇게 무섭게 했는지 상황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었는지 특정 시각 자극이었는지 혹은 일정이 변화했는지 말이에요. 이때 기록을 세밀하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숨겨진 불안의 원인을 밝혀낼 유일한 단서가 바로 부모님이 기록한 관찰 일지입니다.
또 아이의 평소 수면이나 영양 상태 같은 생리적인 이상은 없는지 늘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안이 높은 아이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평소 아이를 잘 관찰하고 불안으로 인해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